근데 기아는 우리가 이제 목표를 잡을 때 지금 수원투구가 주다 보니까 기아는 되도록이면 여기서 그냥 다 끝내고 한다는 생각으로 조금 하고, 근데 좀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면 기아가 전반적으로 학교가 좀 난이도들이 다 올렸어. 그래가지고 좀 많이 어려워지고 있어. 원래 기아 어렵게 작정하고 어렵게 되면 상당히 어려운 과목이야. 이거 원래 3학년 과목이잖아. 오늘 해보면 알겠지만 만만치 않은 과목인데 이거를 만만하게 갔다가 2학년 때 이제 시험 다가오면 하지 했다가 이제 큰 거 다치는 것 같아. 생각보다 어려워. 그래서 지금은 기본적인 것좀 이제 좀 하고, 근데 뭐 너무 공업 필요가 없는 게 그 문제 수준이 뭐 아무리 어렵게 돼도 기본적으로 이제 9등급으로 나눈 시험이 아니잖아.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A만 받으면 되지. A 받을 정도만 딱 하면 되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막 그러면 안 돼. 한 70을 목표라면 사람이 70점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 그렇지? 70을 목표라면 한 60점 막 이렇게 떠. 그러니까 조금은 살짝 여유 있게 공부를 해야 되고, 그래서 생각보다 학생들이 거의 많이 못하기 때문에 그 방 동안은 요거 개념 원리에 있는 것만 알아도 충분해. 여기에다가 그 교과서 문제 있지. 그 정도만 해도 A를 받는 전혀 지장이 없어. 그 정도 풀기도 어렵다는 거야, 생각보다. 그래서 그나마 다행인 거는 뭐냐면 기아가 예전에 상당히 어려운 과목이었는데 어려운 것들이 다 빠졌어. 뭐 공간 벡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싹싹 빠졌기 때문에 책이 상당히 얇아졌지. 옛날에 더 두꺼웠단 말이지. 근데 지금은 약간 소외받는 과목이 됐어. 그러니까 수능에서 선택을 이제 이과생들이 미적분 많이 하지. 그리고 이제 문과생들은 확통으로 거의 쏠려 있다 보니까 기아가 이제 소외받는 과목으로 이제 전락을 해가지고, 옛날에는 이게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과목이었거든. 바뀌었지, 성격이. 그래서 우리는 내신만 잘 따면 되니까 효율적으로 해야 돼. 뭐 과하게 해서는 안 되고. 중점은 수원2에 중점이 9대, 공부 양의 비율 정도는 한 9대1 정도면 딱 적당해. 9대1 정도. 수업 시간이 여기서 거의 다 끝나갈 수 있어. 그리고 우리가 이제 특강 지금 2시간 정도밖에 안 되거든. 실제로 1시간 50분 정도인데 하루에 한 20페이지 꼴인데 여유 있지. 충분하지. 그리고 봐봐, 그 두꺼운 수원수투 책을 한 학기에 끝내는 거야. 이걸 한 학기에 끝내는데 2학년 때 어떻게 하냐면 요 기아 이 얇은 책을 1년을 가져가. 1년 동안 중간기말 본단 말이야. 그럼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누적 범위로 나와. 그러니까 중간 범위 따로 기말 범위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학교마다 좀 차이가 있긴 한데 누적 범위를 많이 해. 겹치기 범위. 그런 식으로 많이 하니까 한번 공부해두면 그래서 여러 번 써먹어. 중간 때 했는데 그게 또 들어가, 기말 때. 막 그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 특히 기아 과목은. 그래서 한 번만 좀 잘해주면은 이게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거니까, 재미가 많이 볼 수 있는 과목이니까 이번에 좀 잘해놓고, 개관 잠깐 하면은 기아는 딱 3덩어리로 돼 있어. 볼까? 여기 차례 보면은 처음에는 2차 곡선이라는 거. 2차 곡선이랑 이거 한 덩어리도 있고, 벡터라는 한 덩어리도 있고, 이거 한 덩어리 있고, 그 다음에 공간, 좌표하고 도형, 이거 한 덩어리가 있어. 3덩어리인데 이거를 4번에 시험에 걸쳐서 보는 거지. 양이 상당히 적어. 오늘은 이제 2차 곡선 중에서도 포물선하고 타원만 할 테니까 봅시다. 그러면 2차 곡선은 뭘 2차 곡선이라고 하냐면 말 그대로 차수가 2차의 곡선이야. 차수가 2차의 곡선이고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어. 하나 배웠어. 누구 이미? 고이트 배웠잖아. 원. 그러니까 2차 곡선의 종류가 뭐 있냐면 원포터쌍이야. 4가지가 있거든. 원이 있고, 그 다음에 포물선이 있고, 타원이 있고, 그 다음에 쌍곡선이 있어. 그 중에서 우리 하나는 이미 고1 때 배웠단 말이지. 원의 방정식. 그렇지? 그래서 문제를 풀다 보면 알겠지만은 원하고 뭔가 되게 유사한 게 많아. 그러니까 뭐 공식도 원하고 비슷비슷하고, 그래서 좀 혼동이 되는 경우가 많을 거야 아마. 특히 이제 뭐 타원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원하고 상당히 유사하거든. 모양새도 비슷하고. 그래서 조금 혼동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혼동이 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원을 잘하면 문제 푸는 방식이 다 그거에 입각해서 하면 되니까 수월할 수도 있어. 어찌 보면. 그래서 오늘은 2개. 2개에 포커스 맞출 거야. 2개, 6이 아니라 원 했잖아. 이거야. 포커스라고 돼. 이걸 할 거고, 바로 진도를 좀 나눠볼게. 10페이지 한번 가볼게. 10페이지인데 이 포물선인데, 포물선은 정의부터 알아야 돼. 그러니까 포물선의 정의가 뭐지? 그러니까 포물선의 정의는 뭐냐면 하나의 점점이 있어. 점점. 고정된 점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의 정직선. 그냥 직선이 아니야. 이런 사선 의미하는 이런 직선이 아니라 정직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x축의 수직이 되거나 y축의 수직이 되는 이러한 형태인 거지. 요거 아니면 이 가로선이겠지. 이러한 거를 바로 정직선이라고 하고, 이 정점이라고 했을 때 용어 정리부터 하면 얘를 뭐라고 하냐면 얘를 초점이라고 해. 그 다음 얘를 뭐라고 하냐면 정직선을 준선이라고 하거든. 그랬을 때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야. 그러면 요 점하고 요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 무수히 많겠지. 우선 제일 먼저 생각이 나는 거는 요거와 요거의 중점 이런 거. 그치? 요 점 해당 사항 있지. 그 다음에 어떤 점도 가능하네. 우리가 어떤 점이 있을 때 점에서 점 사이의 거리는 두 점 사이 거리 공식 쓰면 돼. 그런데 점에서 직선 사이 거리는 수선의 발을 반드시 내려야 되지. 당연히 최다 거리를 의미하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점, 예를 들어서 요 거리하고 요 거리 같아지면 여기 있는 점도 해당 사항이 있을 것이고 한 요 정도. 그 다음에 여기가 되면은 당연히 이 반대편 방향에 있는 요 점도 가능하겠지. 요 거리하고 요 거리가 같을 수 있겠지. 이렇게 무수히 많은 점들이 있지 않을까? 무수히 많은 점들이 있을 텐데 그러한 무수히 많은 점들의 집합이야. 그래서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이런 모양이 나와. 쭉 연결해 보면 이러한 포물선의 모양이 나온다는 거지. 그치? 이게 바로 포물선의 정의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포물선은 한문이잖아. 던질 포자잖아. 물건이지. 그러니까 물건을 던질 때 나오는 선이잖아. 이렇게 물건을 던지면 이렇게 떨어지겠지. 이런 게 바로 포물선인데 주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는 이런 위아래의 포물선이 아니야. 위아래의 포물선은 이미 중3 때 열심히 했잖아. 2차 함수. 아래로 볼로, 위로 볼로. 그지? 이게 포물선이야. 포물선. 근데 2차 함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포물선의 방정식이기도 하고. 그렇지. 우리가 이러잖아. 얘는 1차 함수라고 하지? 1차 함수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뭐라고 해? 직선의 방정식. 그런 표현 쓰듯이. 얘는 포물선의 방정식이면서 동시에 2차 함수. 근데 이 지금 기하 파트에 있어서만큼은 상하형이지. 위아래로 이렇게 되는 곡선보다도 좌우형이 훨씬 많이 중요해. 그래서 거기 그 10페이지 한번 가볼까? 10페이지 가보면 그 포물선에서 정의가 나와. 그러니까 포물선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점과 정점과 그 다음에 정직선, 걔를 준선이라고 한다고 했지. 그래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모양을 따질 때 항상 어떻게 상상을 하면 되냐면 준선을 등지고 초점을 이렇게 껴안는 방향으로 안아주는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항상 곡선이 형성돼. 그럼 만약에 초점이 여기 있어. 준선이 이렇게 형성돼. 그러면 곡선 어떤 모양? 이런 모양이 나온다고. 그렇지? 항상 준선을 등지고 어떻게 초점을 이렇게 안아주는 방식으로 항상 그림이 나온다. 그러면 초점이 여기 있어. 준선이 여기 있어. 그림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이런 그림이 나온다. 개형을 먼저 잡아낼 수 있어야 되겠지. 그럼 이제 포물선의 정의를 배웠으니까 이제 포물선의 방정식을 한번 읽어볼 건데 이 좌표축을 가져오겠다는 거야. 이제 여기다 XY축을 입힐 거고 기본형, 표준형 기본형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거지. 좌표축으로 가져와서 이거의 도형의 방정식을 한번 유도를 해볼 거고 여기 초점은 보통 이제 문자를 뭘 사용하냐면 영어로 하면 포커스잖아. 포커스. 그래서 F라는 문자를 써 보통. 그래서 여기를 내가 P,0이라고 할게. 그렇지? 그럼 내가 여기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얘를 용어적인 문자는 거. 여기를 꼭지점이라고 하지? 우리 참 동일하게 꼭지점이라고 해. 그러면은 얘를 뭐라고 하니? 우리 이거에서 이걸 뭐라고 해? 대칭축. 그렇지? 예, 그래서 여기서는 요 놈이 바로 축이 되는 것이고 이게 축이 되는 것이고 얘를 준선이라고 한다. 이미 얘기했고. 그러면 지금 봅시다. 내가 초점 F를 P,0로 잡았어. 그러면 요 점의 좌표, 요 점이란다. 요 준선의 방정식은 뭐가 되니? 당연히 요 길이하고 요 길이 같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요 준선의 방정식은 뭐가 되냐면 x는 마이너스 p가 되겠지. 그렇지? 그럼 내가 이제 뭐 할 거냐면 자취 방정식, 우리 도형의 방정식에서 내가 자취 방정식 구할 거 알려줬지? 그 정의를 만족하는 이 수많은 점들 중에서 하나 골라 잡아. 이 도형 위에 있는 수많은 점들 중에서 하나 골라 잡아서 걔를 x, y라고 잡은 다음에 일단 요거에 뭘 구하면 돼? 한 개씩만 구하면 그게 바로 도형의 방정식이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정의는 뭐였냐면은 거리가 같다 했어. 그러니까 요 거리하고 요 거리가 같다. 걔로 내가 지금 등식을 하나 만들 건데 먼저 요 거리 한번 그려봅시다.
요 길이는 뭐가 되냐면 9점 사이의 거리 공식이니까 x 마이너스 p의 제곱 이게 되고 그 다음에 y의 제곱 이게 되지. 그치? 이거의 루트 씌운 거. 요게 바로 요 길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길이는 뭐가 되겠어? x좌표 차이잖아. x좌표 차이니까 얘에서 누구 빼면 돼? 얘를 빼주면 돼. 그 다음에 절대값을 붙여야 되겠지. 거리니까 x 마이너스 마이너스 p니까 플러스 p 이거 해주면 된다. 요거야. 내가 관계식을 만들었지. 요게 바로 뭐냐면 포물선의 방정식인데 형태가 지금 루트 있고 절대값 있지. 뭔가 보기 불편하니까 얘를 없앤 거지. 양변 제곱 양변 제곱하면은 x의 제곱 여기 전개를 완성을 하면 2px 그 다음에 p의 제곱 y의 제곱 x의 제곱에 2px에다가 p의 제곱 이렇게 되지. 그래서 다 없앨 거 없애고 정리를 해주면 이제 넘어갑시다. 그래서 기본형의 방정식이 뭐냐면 y제곱은 4px 라는 포물선의 표준형이 나왔어. 얘가 기본형이야. 포물선의 꼭지점이 원점인 경우 초점은 뭐가 된다? 기본형의 초점은 p, 0 이렇게. 그럼 봐봐 우리가 이제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어떤 여기 나왔어 y제곱은 x. 그럼 이거에 내가 초점을 잡고 싶어. 초점이 가장 중요하잖아. 초점이 나오면 준서도 나오거든. 그러니까 초점이 잡히는 항상 뭐냐면 이 x의 개수 있지? x의 개수를 4로 나누면 그게 바로 초점이 되겠지. 얘가 초점이 어디냐? p, 0이었으니까 x의 개수를 그냥 4로 나누면 돼. 그렇지. x의 개수 현재 1이거든. 그럼 1을 4로 나누면 얼마? 4분의 1이지. 그러니까 얘는 4분의 1, 0이 된다 이 얘기지. 근데 가끔 이제 뭐냐면 얘는 좌우형의 포물선이고 상하형은 뭐 이런 식이 되겠지. 우리가 친숙한 이런 거 x제곱은 y 이런 게 우리가 친숙한 이차함수잖아. 그럼 요거에 내가 초점을 구하고 싶어. 똑같은 방식으로 구한다면은 얘는 거꾸로 요거의 개수를 4로 나누겠지.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0,4분의 1이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초점을 구할 때는 학생들이 조금 혼동하는 건 뭐냐면 이게 얘를 4로 나눈다는 걸 알아. 4로 나눈다는 걸 알고 이게 지금 4분의 1이라는 게 지금 x좌표인지 y좌표인지 좀 헷갈릴 수 있지? 실수 안 나와야 돼? 실수 안 나오려면 얘를 4로 나눈 다음에 항상 그 바로 옆에 보면 돼. 그치? 4로 나누면 4분의 1이지? 그 4분의 1은 누구의 좌표야? x의 좌표야. 이렇게 기억을 할 때 실수 안 나오게. 이게 바로 뭐냐면 포물선의 기본형의 방정식이야. 그래서 거기 10페이지에 보면 막 복잡한 표가 있어. 그치? 막 이거를 뭐 암기한다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면 돼. 거기에 다음 페이지에 예를 한번 해볼게. 거기 중간 정도 보면은 얘가 있어. 얘가 나와 있고 y제곱은 마이너스 12x 이거에 초점 준선 구하고 그래프 한번 그려보래. 그치? 이거 한번 해볼게. 그러면 초점부터 찾아봅시다. 초점은 좌표가 뭐가 되지? 얘를 4로 나누면 되지? 마이너스 3이지. 당연히 x좌표야. 마이너스 3,0이 되고 초점이 3,0이면 준선은 어떻게 돼? 준선은 x는 3이 되겠지. 그치 않니? 기본형이잖아. 기본형은 항상 꼭지점이 원점이라고 그랬어. 그렇지? 그러니까 생각해봐. 그림을 그려보자면 얘는 0,0. 그 다음에 초점은 지금 3,0이야. 그렇지? 그럼 준선이 어디 있어야 돼? 얘를 지나야 돼. 준선이 당연히 여기 있어야 되지. 이런 식으로. 그래야지만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이러한 모습의 포물선이 나온다는 얘기지. 그치? 초점의 좌표 3,0, 준선은 x = 3이다. 그래프 그리면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상황 가볼게. 얘는 좌우형의 그래프고 두 번째 x의 제곱이 2y다 이거. 근데 얘는 학생들이 이거를 시험에 내면은 워낙에 이차함수가 친숙하단 말이지. 그렇지? 그래서 이차함수는 막 그려보고 싶지? 얘는 y는 2분의 1 x 제곱이잖아. 얘 맞아. 얘야. 얘. 근데 굳이 내가 이제 포물선을 배웠으니까 초점과 준선을 한번 찾아보면은 요거의 초점은 뭐가 된다? 얘를 4로 나누면 2분의 1이지. 걔는 y좌표라고 그랬어. 0,2분의 1 얘로 잡혀야 되겠고 그 다음에 준선은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봐. 지금 좌우형일 때는 이렇게 했는데 상하형일 때는 근데 4를 나눈다는 게 제곱 좀 말고 1차원에서 그치. 이거지.
왜냐하면 표준형이 뭐니까 우리가 기본형이 요놈이잖아. 얘를 관찰해 보면 1차의 개수를 그치? 얘를 4등분한 거지. 4p가 요 개수니까 얘를 4로 나눈 게 바로 초점이 되는 거지. 여기서 2차가 하는 거지. 그러면 얘는 지금 보면은 초점이 언제냐면 0,2분의 1이지. 초점이 여기가 2분의 1이지. 얘가 초점이고 그 다음에 원점을 반드시 지나야 돼. 그럼 준선이 어디 있어야 된다? 준선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돼야 되겠지. 그치? 준선을 등지고 항상 이 초점을 이렇게 껴안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이러한 모양의 그래프가 나온다. 그렇지? 그래서 여기가 뭐가 되는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지. 그래서 준선을 구해보면은 준선은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 이렇게. 그림이 되면 되겠지. 그치? 이거 딱히 어려운 건 없지? 왜냐면 우리가 이차함수 배웠기 때문에 조금 친숙해. 그 다음에 그 11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거는 평행이동이야. 우리가 평행이동은 동일해. 도형이동, 부호 뒤집어 들어가는 거. 그치? 그거는 어렵지 않고. 그래서 거의 개념 원리 익히기는 다 숙제를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그 12페이지에 가보면 일반형이라고 하는 게 나온다고 해요. 일반형은 뭐냐면 우리가 평행이동을 시켰어. 만약에 얘가 지금 기본형이지. 내가 얘를 기본형이 될 거야. 좌우형을 가져가면 얘를 볼게. y제곱은 4x인데 얘가 기본형인데 얘를 x축 방향하고 n만큼 그 다음에 y축 방향하고 n만큼 평행이동 시켰어. 우리가 근데 부호 뒤집어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럼 뭐가 되냐면 y 대신에 y 마이너스 n 요놈의 제곱 이게 되고 4p의 x 마이너스 n 이게 되겠지. 그럼 얘를 실제로 한번 전개한다고 했을 때 어떠한 형태가 나오냐면은 y 제곱은 살아있잖아. 2차 살아있고 그 다음에 y의 1차도 살아있지. 그러니까 몰라.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그냥 a의 y 이렇게 적어볼게. 그 다음에 x도 1차 살아있지. b의 y, b의 x. 그 다음에 상수는 대표로 뭔지 모르지만 c 이렇게 적을 수 있지. 그러니까 얘를 뭐라고 하냐면 풀어헤친 거지. 이 표준형을 풀어헤친 거 일반형이라고 하지. 원도 마찬가지잖아. 우리가 원에서 그치? x 마이너스 a의 제곱 y 마이너스 b의 제곱 얘가 표준형이잖아. 얘를 전개했을 때의 모습 이런 모습이지. x제곱 y제곱 그 다음에 x의 1차 살아있고 y의 1차도 살아있고 그 다음에 상수항 하나 나와있겠지. 그러니까 전개했을 때의 모습 얘를 일반형이라고 하지. 동일한 형태인 거고 y만 2차가 살아있는 거지. 특징이 x는 찰 수가 없지? 2차가 없지. 좌우형에서는 상하형 거꾸로 되는 거지. 그래서 필수예제 1번을 한번 보면서 한번 볼게요. 지금 이런 필수예제 1번 같은 기본적인 문제도 내신 문제를 구성해. 기하에 아주 좋은 점이지. 그냥 문제 하나 풀 때마다 그냥 그런 게 당연히 내신 문제로 툭툭 튀어나와. 우리 수원투 같은 경우는 아주 기본적인 문제는 아예 안 나오잖아. 근데 기하는 이런 기본적인 문제가 시험 문제야. 그렇기 때문에 점수 따위가 좋지 어찌 보면. 1번 가볼게. 필수예제 1번. f가 2분의 1,0이고 직선 요거로부터 같은 점에 있는 점 P 얘가 나타내는 도형을 구하시오 이거야. 생각을 한번 해보면 이 그림을 한번 그려서 한번 대충 가능을 해보면 초점이 어디냐면 2분의 1,0이야. 여기가 2분의 1이지. 준선이 어디냐면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겠지. 여기가 x 마이너스 2분의 1. 모양은 뭐라고 그랬어? 얘를 등지고 얘를 껴안는 방향. 그러면 마침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꼭지점이 정확히 이렇게 되겠지. 그림이 어떤 식으로? 뭐 이러한 그림이 나올 거야. 그렇지 않을까? 그 그림은 대략 이런 그림을 유추가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푸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 두 가지가 있는데 거기 개념원래 두 가지 방식으로 풀어놨지? 첫 번째 방식은 뭐냐면 여기 기본 틀에다 그냥 집어넣은 거야. P가 얼마니까? 2분의 1이니까 집어넣은 거지. 그렇지? 물론 기본형 그렇게 풀어도 돼.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다음 유형 있지. 유형 필수예제 2번 같은 거. 평행이동이 되고 막 이랬을 때는 이걸로 한계가 있어. 뭔가 복잡해 머리가. 그래서 우리는 습관을 뭐로 들여야 돼? 그냥 정의로 푸는 거. 정의 푸는 거 해볼게. 그냥 이런 문제가 나오면 x, y로 잡은 다음에 거리 같다. 이걸 만들 거지? 그렇지? 그러면 요 거리는 x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y의 제곱이지. 2분의 1,0이니까 얘가 루트가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뭐냐면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분의 1이지. 이렇게 되지.
여기서 양변 제곱해주면 서로 답이 나오죠. 양변 제곱하면 y제곱은 x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 빼기 넘어가면 x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이지. 그럼 x제곱 사라질 것이고 여기 x 남지 2x 되겠네. y제곱은 2x 이렇게 나오지. 물론 얘가 조금 더 시간이 걸려 얘보다는 얘가 투입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 방식의 단점은 필수 예제 2번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야. 이걸 학생들이 잘 못해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냥 우리가 정의에 입각해서 푸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돼. 그렇지? 되겠네 이거. 그럼 거기 2번도 똑같은 방식으로 해봐. 1에 2. 그럼 필수 예제 2번 가볼게. 이런 경우가 문제인 거지. 봐봐. 초점의 좌표를 관찰해볼까? 필수 예제 2번. 3,4잖아. 얘는 분명히 평행이동에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풀이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한번 해볼게. 필수예제 2번. 필수예제 2번을 보면 초점 F가 3,4야. 그 다음에 준선이 뭐라고 되냐? 준선이 X는 마이너스 1이지? 그림을 굳이 그리자면은 내가 지금 처음 배우는 단계니까 한번 그림도 한번 그려볼게요. 초점이 지금 3,4야. 여기 어딘가 있다는 거죠. 여기. 그러니까 준선이 마이너스이지. X 이퀄 마이너스. 여기 있잖아. 그럼 모양은 뭐 이런 식의 모양이 나오겠지. 이런 모양이 나올 건데 그 도형을 한번 찾아보실 거야. 그래서 뭐 대략 그림은 요런 모양 나오겠지. 그러면 그 수많은 점들 중에서 하나 골라 잡아서 x, y라고 잡은 다음에 우리가 식을 만들면 되는 거지. 정의에 의해서 요 거리하고 요 거리가 같다. 얘로 내가 식을 하나 만들어 볼게.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3,4니까 요 길이는 뭐가 되냐면 x-3이죠. 그 다음에 y-4이죠. 요 주식 맞지? 요 놈이지. 얘랑 요 길이가 같아야 돼. 요 길이는 여기가 x좌표가 x고 얘가 마이너스니까 x좌표 차이 x 마이너스이면 플러스이지. 되지? 양변 제곱해주면 돼. 양변 제곱해주면 나와. 그래서 제곱하면은 y-4의 제곱은 x 플러스 2의 제곱에서 x 마 3의 제곱 이놈만 정리를 해주면 답이 나오지. x제곱 사라질 것이고 4x에서 플러스 6x가 되지. 10x 그 다음에 4 빼기 이거 되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되지. 그래서 내가 10으로 묶어볼까? 계산 제대로 했니? 식으로 보시면 x 마이너스 1분의 1이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지. 할 수 있겠니? 자, 이게 정의로 해줘야 돼. 포물선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의야. 뭐 타원도 마찬가지고 2차 곡선은 제일 중요한 게 모든 것들 거의 다 정의로 풀어. 포물선의 정의가 뭔지, 그다음에 뭐 타원의 정의가 뭔지 이런 것들 좀 봐야 되니까. 거기 밑에 유제들 한번 이따가 다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내신에 자주 나오는 게 이제 필수예제 3번 이런 거 있지. 다음 일반형으로 돼 있어. 일반형으로 돼 있는 거를 우리가 이제 표준화하는 거. 우리 원도 표준하는 거 했지. 그러니까 그런 거 비슷한 방식으로 할 거야. 봐봐. 풀어 헤쳐져 있는 거를 일반형으로 돼 있는 거를 표준화시키는 작업. 3번도 마찬가지로 내가 1번만 해볼게. 거의 포물선은 좌우형밖에 안 나와. 좌우형이 한 90%. 가끔 상하형은 잘 안 내는 거. 이참수 같은 거 되기 때문에 잘 안 내. 좌우형 위주로 나오고 있고. 이 한 볼게. y제곱. 그다음에 마이너스 8x에다가 마이너스 2y 플러스 17은 그럼 우리가 이제 표준화 시키는 방법은 원하고 비슷해. 근데 차수가 2차인 애가 누구밖에 없어? 얘는 y밖에 없잖아. 그럼 얘만 완전 제곱식으로 우리가 바꿔주면 되겠지? 봐봐. y제곱 마이너스 2y. 그 다음에 누구 필요하니? 1 필요하잖아. 완전 제곱 만들려면 나머지 넘겨. 하는 방법은 이렇게 y 넘기고 8x 그 다음에 넘어가면 마이너스 17지. 그
그다음에 여기 1 필요하지? 똑같이 1 더해주면 되잖아. 여기 마이너스 16을 바꾸고 여기 1 더해주면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면 y 마이너스 1의 제곱을 8로 묶어주면은 x 마이너스 그지? 이렇게 표준을 완성해야 돼. 그리고 나서 지금 문제가 뭘 묻냐면 요 포물선의 초점, 준선, 꼭지점을 구하시오 이거야. 항상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푸냐면 푸는 패턴이 있어. 푸는 패턴. 이거의 기본형을 잡아내야 돼. 항상. 이놈의 기본형은 뭐가 되지? 평행이동 되기 전 상태니까 y제곱은 8x가 되겠지. 8x. 얘를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2만큼.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으로 시킨 거거든. 그러니까 요 기본형의 초점, 준선 다 찾은 다음에 꼭지점을 찾은 다음에 걔를 그냥 평행으로 시키는 방법으로 그렇게 구해. 그렇기 때문에 먼저 y제곱은 8x라고 하는 애 요거의 초점부터 봅시다. 초점 어디? 기본형의 초점이야. 얘를 서로 다른 되지? 2,0 되지? 준선은 뭐가 돼? 초점이 2,0이니까 기본형이니까 기본형은 항상 꼭지점이 원점이야. 그리고 준선은 x 마이너스 2 그치? 그 다음에 모두 구하래. 꼭지점도 구하래. 기본형은 꼭지점보다 항상 0,0이야. 기본형은 꼭지점이. 내가 구한 건 이게 정답이 아니지? 이건 기본형이고 얘를 이동시키면 되겠어. 그럼 정답은 이렇게 되겠지. 초점 어떻게 돼? 점의 이동이니까 정직하게 더해줘야지. 4,1 되겠지. 준선은 x축 방향의 평행이동한 영향을 받지? x 이퀄 마이너스는 세로선이야. 위아래 이동시켜봤자 동일하잖아. 그래서 x축 방향으로 이만큼 이동했으니까 준선은 뭐가 되는데 x 이퀄 0이 돼. 꼭지점은 2,1로 가겠지. 그래서 평행이동제 어떻게 푸는지 이 스킬을 좀 익혀야 돼. 먼저 얘를 일반화시키고 그 다음에 기본형에 해당하는 모든 걸 다 잡아내. 그 다음 얘를 평행이동 이렇게. 이거는 이 방식은 나중에 타원도 동일해. 타원도 동일하니까. 그래서 기본형을 잡아내고 그 다음 그것들의 싹 요소들을 뽑아낸 다음에 걔를 평행이동시킨다. 이렇게. 그래서 거기 2번도 한번 집에서 한번 해보고 이따가 좀 한 시간 좀. 일단 필수자 4번 볼까? 4번 문제 볼게. 4번 문제는 초점이 3,1이고 점 6,5를 지나면서 준선이 y축에 평행한 포물선의 방정식 모두 구하래. 모두. 여러 개 있다는 얘기잖아. 그럼 그림을 그려볼까? 이게 어떤 지금 모습인지 봐봐. 초점이 현재 3,1이 나왔어. 그러면 여기지. 그냥 3,1 여기가 초점이야. 초점. 그 다음 6,5라는 점이 있대. 여기 6,5라는 점 여기 어딘가 있을 텐데 이 점을 반드시 지나야 된대. 그렇지. 초점이 여기야. 이 점을 반드시 지나. 포물선이. 그런데 지금 준선이 y축의 평행이지. y축의 평행이니까 세로선을 의미하지. 그렇지? 좌우형이라는 거지. 준선이 이렇게 세로선이 나온다는 얘기는 좌우형이지. 그렇죠. 초점이 여기 있으면 이런 그림 나올 거고 초점이 여기 있으면 이런 그림 나오겠지. 얘를 등져야 되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봐. 생각해봐. 지금 준선의 위치가 어딘지 몰라. 준선의 위치가 어딘지 모르는데 세로선이라는 건 우리 알고 있어.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하나야. 준선이 지금 초점이 여기 있잖아. 만약에 준선이 이런 데 있어. 준선이 이런 데 있으면 그림이 어떻게 나와야 되니? 얘를 등지는 그림이 나와야 되니까 이런 그림이 나와. 이런 그림이. 이런 그림이 나오겠지. 되나? 그죠? 초점이 준선이 이쪽 방향에 있으면 그래프 개형이 이런 식으로 잡힌다는 얘기고 반대로 만약에 준선이 어디 있으면 이쪽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이쪽에 있으면 얘를 등지면서 얘를 끌어내야 되니까 약간 포물선이 약간 좀 이런 식이 나오겠지. 그림이 좀 이상한데 이런 식이 나오겠지. 이런 식이. 그러니까 두 가지가 가능하다는 게 보이지. 두 가지가 가능하다. 그래서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지금 문제가 뭐냐면 모두 구하래. 그럼 만족하는 거 내가 한번 해볼게. 포물선 다 정의를 푼다고 그랬어. 모조리 다. 그러면 그걸 만족하는 점 수많은 점들 중에 하나 골라서 x, y라고 잡은 다음에 어차피 정의로 풀 거잖아. 정의로. 지금
준선을 지금 몰라 우리가. 준선의 방정식을 모르니까 x는 a라고 해볼게. 준선 얘만 보면 되잖아. 그럼 준선 여기를 x 이퀄 a라고 해볼게. 그러면 지금 봅시다. 빨간 거 말고 파란 걸 기준으로 해볼게. 그럼 얘가 지금 초점이니까 초점에서 요거에 이르는 거리 요놈하고 여기서 준선에 이르는 요 거리가 같다 이거지. 내가 요걸로 식을 만들 거야. 그러면 요 점의 좌표가 현재 지금 3,1이지. 초점의 좌표가. 그러니까 거리를 구하면 x 마이너스 3의 제곱에 y 빼기 1의 제곱 루트 씌운 거. 요게 바로 뭐냐면 요 거리야. 맞니? 그 다음에 요 길이는 a에서 x를 뺀 거지. a에서 x를 뺐어. 근데 지금 a가 내가 지금 3보다 크다고 전제를 깔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건데 이쪽에 있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반드시 뭘 붙여야 돼? 절대값을 붙여야 돼. 누가 더 클지 솔직히 모르잖아. a가 이쪽에 있을 수도 있거든. 내가 대표로 이쪽으로 했지만 양변을 제곱해주면 x 마이너스 3의 제곱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여기를 이렇게 적어도 되지? x 마이너스 1의 제곱. 근데 어. A? X에서 A를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관없어. 아 상관없어. 어차피 지금 두 가지가 가능하거든. 절대값을 붙였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 절대값을 붙였기 때문에. 이게 바로 뭐냐면 포물선의 방정식인데 얘가 유독 어디를 지나가? 요점의 좌표가 아까 뭐였지? 요점의 좌표가 6,5였지. 6,5를 지나니까 대입을 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A 값이 튀어나와. 맞지? 6,5를 집어넣읍시다. 6, 5. 여기 6을 집어넣으면 3의 제곱이니까 9. 5를 집어넣으면 4의 제곱이니까 16. 얘가 바로 뭐냐면 여기 6을 집어넣어야 되지. 6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 이거의 제곱이 돼. 그렇지. 그리고 A 마이너스 6이 플러스 마이너스 5가 되면 되겠지. 그래서 A 마이너스 6이 5가 되거나 마이너스 5가 돼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A 값이 2개 나오네. 11하고 얼마? 1이 나오지. 준선의 위치가 x 이퀄 11이거나 여기 있는 거 우리 예상대로. 그 다음에 준선이 어디 있을 때? 1이니까 여기가 아니네. 준선이 만약에 여기 위치 그러면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얘기지, 그지? 요러한 포물선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지, 그지? 두 개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다 정의 입각해서 푸니까 되게 좀 단편적이지? 좀 포물선 되게 그렇게 막 어렵거나 그러지 않아? 그 다음에 5번 가볼게. 5번 문제 가보면 축이 x축의 평, 축이야. 축이 x축의 평, x축의 평이니까 축이 어떤 이런 거지. 좌우형이니 상하형이니 대칭축이 이런 소리 나왔어. 좌우형이라는 얘기지. 축이 x축의 평이라는 얘기는 좌우형의 포물선이라는 얘기지. 5번 읽어보면은 축이 x축의 평행하고 세점 주어졌지. 우리가 예전에 원에서 내가 원을 배울 때 일반형의 용도 있잖아. 일반형의 용도가 몇 군데 있었어? 그 중에 하나는 뭐였지? 세점 주어질 때. 원에서 우리가 이걸 배웠잖아. 세 점을 지나는 원을 구하래. 세 점이 주어지면은 세 점을 동시에 지나는 원은 오로지 하나로 확정이 되지. 그렇지? 그러니까 세 점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보통 어떻게 풀었냐면은 원에 그 표준형에 넣지 않고 일반형에 넣었어. 그게 연립이 필요하단 말이지. 마찬가지야. 지금 포물선이지? 포물선도 세 점이 주어진 경우는 당연히 표준형보다는 일반형이 수월해. 자, 알겠지?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보면 5번 5번 문제는 그러니까 유형을 분류하는 거야. 세 점이 주어진 경우지. 세 점 주어진 경우는 뭐로 가자? 일반형으로 하는 게 훨씬 편하다. 연립이 그냥 제곱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훨씬 편해. 막 완전 제곱씩 전개해야 되고 귀찮지? 그러니까 일반형으로 하는 게 좋고. 근데 일반형 같은 경우는 좌우형일 때는 2차가 누가 살아있지? y가 2차인 거지. 좌우형. 이렇게 좌우형의 포물선일 때에는 y의 차수가 2차인 거지. 상하형일 때는 우리고 얘는 x가 차수가 2차인 거잖아. 얘는 우리가 친숙한 거. 그래서 지금 문제가 뭐냐면 축이 x축의 평행이야. 그러니까 좌우형이지. 또 좌우형이니까 일반형 자체가 어떻게 잡자? y제곱 이렇게. 얘가 2차. 그 다음에 ax by 플러스
플러스 C는 0 이렇게 잡죠. 얘는 좌우형에서는 이렇게 잡고 상하형에서는 어떻게 잡니다. x의 제곱 그 다음에 ax by 플러스 C는 0. 얘는 상하형에서 이렇게 잡는다. 근데 거의 대부분 시험은 요게 나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애초에 잡을 때 우리가 이렇게 두고서 대입만 해주면 되겠어. 그래서 한번 대입을 해봅시다. 지금 지나는 점이 아주 이뻐. 0,0 지나가고 그 다음에 0,2 지나고 i,1을 지나지. 우선 0,0을 지나니까 빵빵빵 집어넣었어. 그럼 여기서 C는 0 나오지. 그 다음 0,2를 지난대. 0 집어넣고 여기다 2 집어넣으면 되지. 0 집어넣으면 얘 날아갈 거고 여기 2 집어넣으면 4 될 거고 여기 2 집어넣으니까 2지. C 이미 0인 거 알고 있어. 얘가 0이 돼야 됩니다. 이 값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2 나왔지. 그 다음에 마이,1을 지나줘야 돼. 얘 마이 집어넣고 1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1이지.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B지. 마이너스 B인데 B가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2. C는 0인 거 이미 구했고 이 놈이 0이야. 그래서 A 값은 3이 되지. 이제 A, B, C 모두 구했지. 뭐 틀렸어? 잠깐만. 시간이 0,2. 플러스 2 말고 어디 틀렸지? 플러스 2 말고 마이너스 2가 된 거 아니에요? 여기? 여기? 네. 아니 거기 아래 여기? 네 마이너스 2 되는 거 아니에요? 마일 컴마 마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아니 잠깐 마이너스 2 B가 마이너스 2고 Y가 1이니까 마이너스 2. 아 여기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거든요. 됐지? 세 점 주어진 경우 이렇게 해결한다. 그 다음에 레슨에 반드시 나오는 게 6번이지. 6번으로 볼게. 요거 좀 연습할 문제로 요거 하고 그냥 RPM 정도만 조금 줄 테니까 그 정도만 해도 그냥 넘쳐. 내가 보기에는 그 정도만 하면 충분하고 먼저 6번을 봅시다. 6번.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런 문제는 상당히 달라. 이게 홈스타일 정의를 이용한 문제거든. 봅시다. 이렇게 돼 있어. 내가 지금 A점이 있는데 A점 좌표가 8,4. 지금 문제가 뭐냐면 8,4를 지나면서 Y축의 평행이지. 그치, Y축. X축의 평행. X축의 평행 직선하고 포물선의 교점을 P. 이렇게 연장선을 그었을 때 요점이 P. 그리고 초점을 F라고 한대. 초점. 여기 초점이 어디가 있겠지.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AP 요 길이 더하기 뭐냐면 PF지. PF 요 길이지. 지금 이거의 값을 구하라 이 얘기지. 지금 문제가 묻는 게 AP PF 요 길이 더하기 요 길이의 합을 구하셔요. 그럼 이건 정이지. 봐봐. 지금 초점이 여기 있어요. 준선이 있겠지. 준선 여기가 있겠지. 준선이 그렇지 않니? 준선이 여기 있을 건데 지금 문제가 요 길이 더하기 요 길이래. 근데 우리가 요 길이하고 요 길이 같은 거 이미 알고 있잖아. 그거는 폼스의 정의에 의해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요 길이 더하기 요 길이는 뭐 같아? 이 길이야 이 길이 그냥. 이거의 값을 구하라 이 문제 아니니? 그렇지. 그런데 지금 얘가 나와 있어. y제곱이 얼마고 8x라고 나와 있어. 우리가 초점 찍어낼 수 있지. 초점 어디 있니? 초점의 좌표. 여기 이 점의 좌표. 기본이라고 보면 2,0이지. 여기 좌표가 2,0이야. 그러면 준선은 뭐가 된다? x는
마이너스 2가 돼. 그러면 지금 문제가 묻는 거 결과적으로 요 길이를 묻는 거와 동일하지. 요 길이는 얼마가 된다? 이게 지금 수선의 가니까 여기가 마이너스이고요 8이니까 정답은 10이 되겠지. 8 마이너스 마이너스이니까. 끝나요 어떻게 나와? 어디? 끝나요? 요거 기본형. 기본형이지. 기본형 조정 어떻게 구한다? 아, 얘를 사로 나누면 되지. 잠깐만. 그 다음에 스텝 1에는 거 다 한번 숙제해보고 스텝 2에 5번 있잖아요. 얘들아. 요거 한번 도전 한번 해볼래? 스텝 2 5번 있지. 얘가 내신 잘 나오는데 얘를 어떻게 하면 될까? 이거 고민 한번 해봐. 무게 중심. 그림 그릴 동안 아까 문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얘는 상하형이지.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봤습니다. x제곱은 12야. 그럼 요 놈에 내가 초점을 찍어보면 초점의 좌표는 어디니? 이런 사로 나오면 되니까 0,3이겠지? 초점이 0,3일 거고 그 준선의 좌표는 알 수 있어. 초점의 좌표가 지금 0,3이지. 준선은 뭐가 되냐면 y는 마이너스 3이 되겠지. 그래서 요 준선이 나왔을 때 얘가 얼마나 마이너스 3이야. 여기 좌표가 우선 마이너스 3이지. 그럼 너 집어내야지. 지금 문제가 묻는 거는 봐봐. 문제가 묻는 게 뭐냐면 포물선 위에 이 포물선 위에 만약에 서로 다른 세 점이 있대. A, B, C 이렇게 있다는 거야. 그랬을 때 준선까지의 거리의 합이 21이 나왔대. 그럼 얘들아 점에서 직선이라는 거리라고 하는 건 당연히 뭐니? 수선의 발, 그치? 요 길이지 요 길이. 여기 수선의 발 내렸어. 요 길이. 그 다음에 수선의 발 내렸어. 요 길이. 그 다음에 요 길이지. 이 세 개의 길이 아니니? 이 파란의 세 개의 길이의 합이 얼마 나왔다? 21이 나왔다 이거야. 그럴 때 지금 무게중심의 y좌표. 우리가 무게중심 공식 있지 얘들아. 고1 때. 무게중심 좌표 제거하지? 좌표 싹 다 한 다음에 상으로 나누잖아. 그러니까 지금 무게중심의 y좌표를 구하려면 내가 요놈의 y좌표를 y좌표만 내가 한번 이름 붙여볼게. 예, y좌표를 b라고 하고 얘를 y좌표 c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y좌표들의 합이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 얘를 3으로 나눈 거. 요게 바로 무게중심이지. 맞지? 그러면 나는 지금 뭐냐면 얘를 구하래. 지금 무게중심의 y좌표를 구하래. 그러면 누굴 찾으면 돼? 이거의 합만 알면 답이 나온다는 얘기야. 맞지? 그럼 A, B, C 합을 찾을 건데 지금 나와 있는 힌트가 거리의 합이 21이야. 21. 얘들아, 요게 A면 누가 A인 거니? 얘 좌표잖아. 요 길이가 지금 이제 A인 거지. 맞니? 그럼 요게 B면은 요게 B인 거지. 요 길이가 y좌표니까 여기서는 어떤 게? 요 길이가 C인 거지. 맞니? 그러면 요 파란 것들의 합은 어떻게 돼? 요 길이는 요 길이가 얼마니까? 3이니까 A 플러스 3이 되겠지. 이거에다가 B 플러스 얘도 마찬가지로 3이 되겠지. 요 길이는 왜? 준선이 3이니까 마삼이니까 길이가. 그 다음 요 길이는 뭐가 되겠어?
C 플러스 3이 되겠지. 얘를 한 게 얼마다? 21이다. 이렇게. 그치?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합을 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요놈의 합이 얼마 되나? 900 되니까 12지. 요놈의 값이 얼마? 12라는 걸 얻어냈어. 그래서 정답은 요놈의 얼마가 돼? 4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지. 얘가 잘 나오는 이유는 이것저것 체크하잖아. 준선 구해낼 수 있는지. 그렇지. 그림도 좀 그려봐야 돼. 그림 그렸을 때 이런 형태구나. 그랬을 때 무변식 공식까지도 체크할 수 있으니까. 얘가 그래서 내신이 아주 잘 나와. 얘가. 그래서 우리가 뭐 도형의 방식 할 때 그랬잖아. 우리 막 직선 원 풀 때도 뭔가 그래서 뭐 방향이 안 잡혀. 그림 그려가지고 뭔가 이게 고민을 해봐야 돼. 그래야지만 어떻게 방향 할 건지 방향 잡히니까. 그래서 거의 뭐 시험 문제는 거의 연습 문제에서 거의 스텝 1 내지 스텝 2까지는 그래도 해볼 만하지. 9번 정도까지만 한번 해보고. 타원 개념 조금 하고 일단 좀 다시 해줄게. 타원에 먼저 타원도 정의가 제일 중요하고, 타원은 정의가 이렇게 돼 있어. 타원은 얘도 마찬가지로 정의가 상당히 중요한데, 타원은 두 개의 중점이 있어. 두 개의 정점. 얘도 마찬가지로 이 두 개의 정점 뭐라고 하냐면 초점이라고 해. 그러니까 얘는 초점이 두 개인 거야. 초점이 두 개고, 이 두 개의 정점으로부터 거리의 합이 일정한 점들의 집합이야. 거리의 합이 일정한 점들의 집합이야. 그럼 봐봐, 우리가 이걸 조금 이해를 내가 돕자면, 여기에 봐봐, 잘 이해해봐. 여기에 못이 박혀 있어. 못이 박혀 있고, 내가 길이가 일정한 이런 모양의 실이야, 실. 고무줄 아니라 실. 그러면 얘를 내가 팽팽하게 한번 당겨볼게. 쭉 당겼지.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한 바퀴 쫙 돌렸어. 그럴 때 나오는 도형이 바로 뭐냐면 타원이야. 여기서 한번 집에서 못 박아놓고서 한번 해봐. 정확히 타원이 나와. 그렇지 않니? 고무줄이 아니라 실이야, 실. 그러니까 실이라고 하는 건, 내가 실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 길이가 늘어난다 안 늘어난다? 안 늘어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길이의 합이 정확히 일정해. 팽팽히 당기면 뭐 딱 여기 중간에 있을 때 뭐 이러한 여기 점에 위치하겠지. 그렇지? 그 다음에 쭉 잡아 돌리다 보면 이쪽에 있을 때는 실이 모양이 이렇게 됐다가 뭐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쭉 한 바퀴 돌리면은 그림이 뭐 이러한 모습이 나온다 이거지. 실제로 두 개의 정점을 잡아서 거리야 실로 해가지고 한 바퀴 돌리면 이런 모양이 나온다. 거리 합이지. 그럼 봐봐. 거리의 합이 일정한데 그 거리의 합 볼게. 여기서 용어 정리 먼저 할 건데, 얘를 뭐라고 하냐면 얘를 초점이라고 한다고 했지. 초점. 그렇지. 그리고 이 두 개의 초점이 있어. 두 개의 초점을 지나는 요 축 있지. 얘가 더 길잖아. 타원이다 보니까 하나가 더 길거든. 얘를 뭐라고 하냐면 얘를 장축이라고 해. 그렇지. 그 다음에 이 초점과 초점, 두 개의 초점에 중점이 있어. 얘를 뭐라고 하냐면 중심이라고 한다. 중심. 그렇지. 그러면 중심을 지나면서 요 장축의 수직이네. 얘를 뭐라고 하냐면 얘를 단축이라고 해. 짧을 단자지. 그 다음에 여기 이 축과 만나는 요 네 개의 점 있지. 네 개의 점들을 뭐라고 하냐면 꼭지점이라고 한다는 거.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타원은 꼭지점 몇 개니? 무려 4개야. 꼭지점 구하려면은 하나만 쓰면 안 돼. 4개 써야 돼. 알겠니? 타원은. 그럼 볼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이제 거리의 합. 그래, 거리의 합 일정해. 그러면 그 거리의 합은 뭐와 같은지를 내가 보여줄 건데, 우리가 이제 내가 아까 전에 뭐라고 했니? 펜을 딱 집어넣으면 한 바퀴 돌린다고 했지. 그랬을 때 펜이 여기 있을 때 한번 생각해 볼까? 펜의 위치가 딱 여기 있어. 그럼 우리가 실의 모습이 어떻게 되지? 실? 봐봐. 여기 쭉 이렇게 가고, 요 부분은 어떻게 되니? 요 부분은 실이 몇 겹? 2겹이지. 이해가니? 그치? 펜이 딱 여기 멈췄을 때는 분명히 여기서부터 여기는 펜이 2겹이야. 아니, 실이 2겹이야. 2겹이니까 요 주황색 부분을 이때다 갖다 붙일게.
어차피는 길이 같겠지. 이 주황색 부분을 여기다 갖다 붙여. 이렇게. 그러면 결과적으로 실의 길이가 바로 뭐냐면 거리의 합이잖아. 거리의 합은 뭐와 같을 수밖에 없어. 요 길이. 이해하니? 그래서 거리의 합은 결과적으로 뭐와 같다? 장축의 길이야. 요거 이해하니? 실의 위치가 여기 있을 때 생각해봐. 그러면 예, 여기는 분명히 한 겹이겠지만 여기서부터 여기는 두 겹이다. 그럼 요 길이만큼 떼가지고 여기다 갖다 붙인 거지. 그러면은 그 실의 길이라고 하는 건 뭐와 같아? 당연히 이 장축의 길이와 일치할 수밖에 없다. 이거지. 그게 바로 뭐냐면 타원이고, 이게 타원의 정의고, 이제는 뭐냐면 타원의 방정식을 한번 살짝 만들어볼게. 이제 뭐냐면 좌표축 가져온다겠지? 좌표축 가져온다는 얘기는 중심이 원점이 되게끔 이렇게 이제 마찬가지로 좌표축을 입히겠다 이거야. 그렇지. 그럼 봐봐. 이 과정은 식이 되게 더러워. 그래서 이 과정은 지금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어. 우리 책으로 보면은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 초점은 두 개 존재한다고 그랬지. 타원에서 초점은 우리가 봐봐. 포물선에서는 초점을 P, 0로 잡았잖아. P로 잡았지, 스몰 P. 여기서 보통 이제 C로 많이 잡아. 그래서 초점이 두 개 존재하고 여기 있는 초점은 C, 0. 그럼 여기 초점은 뭐가 되겠지? 마이너스 C, 여기 되겠지, 좌표가. 그 다음에 내가 이 지점을 A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여기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A가 되겠지. 그러면 아까 전에 내가 뭐라고 했냐면 거리의 합이 일정한데 그 거리 합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그랬어? 장축의 길이야. 장축의 길이 즉 2A가 되겠지. 이 길이니까. 그럼 걔를 가지고 내가 도형을 한번 유도를 해볼 건데 이 조건을 만족하는 수많은 점 그중에서 하나 골라 잡았어. X, Y라고. 관계식을 유도할 거지. 그러면 이제 정의가 뭐였냐면 거리합이야. 요 거리하고 요 거리지? 요 두 개의 합이 뭐가 돼야 돼? 2A가 돼야 돼. 됐어? 그러면 요 점 먼저 요 점을 내가 P라고 잡았을 때 P 요거 요 길이 한번 구해볼게. 요 길이는 뭐냐면 X 플러스 C의 제곱 그다음 Y의 제곱이지. 요 길이 루트 씌워야 되겠지. 이거에다가 그 다음에 루트에 다시 요 길이지? 얘는 뭐가 되냐면 X 마이너스 C의 제곱 Y 제곱이지. 됐니? 요 길이 합이 뭐가 돼야 된다? 얘가 돼야 돼. 그치? 근데 얘는 지금 루트 더하기 루트 이렇게 돼 있어. 얘는 어떻게 하냐면 얘를 하나를 넘겨? 근호 하나를 넘겨. 그 다음에 양변 제곱해. 그러면 근호가 없어지냐 안 없어지냐? 얘는 없어지겠지만 얘는 넘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를 넘겨볼게. 넘긴 다음에 한번 제곱하면은 x 더하기 c의 제곱 y 제곱은 쭉 넘어가서 제곱을 하면은 그치? 모양 살지? 그 다음에 걔를 제곱했어. 그러면 4a의 제곱되고 이놈의 제곱 그 다음에 이놈의 제곱이니까 x 더하기 x 마이너스 c 이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2배 이거잖아. 그래서 뭐냐 마이너스 4a의 루트에 다시 이런 나오지. x 마이너스 c의 제곱 y 제곱 이게 나오지 이제. 한번 제곱해서는 루트가 안 사라져. 그럼 어떻게 하냐면 얘를 다시 전개를 한 다음에 넘겨.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제곱해. 그래서 얘는 두 번 제곱을 해줘야 돼. 표준형을 유도, 그러니까 기본형을 유도하려면 귀찮지. 이건 뭐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아니야. 그래서 얘를 다시 넘겨서 다시 한번 제곱을 하면은 어떤 식이 나오냐면 그거만 적어볼게. 거기 22페이지 가볼게. 얘를 넘긴 다음에 다시 한번 제곱을 하면 얘가 나와. 뭐가 나오냐면 같이 보면 이제 여기서 볼게. 뭐가 나오냐면 얘가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보면 a 제곱 다시 양변을 제곱하여 정리하면 그 단어 보이지? 거기에 있는 거야. a 제곱 마이너스 c의 제곱에 x 제곱. 그 다음에 여기 a 제곱 y 제곱. 얘가 바로 뭐냐면 a 제곱에 a 제곱 마이너스 c 제곱 이렇게 나와. 얘를 다시 넘긴 다음에 다시 한번 제곱한 거지. 그럼 여기서 이제 좀 보기 좋게 치환형을 해볼게. 요 a 제곱 마이너스 c의 제곱 있지. 내가 요 놈을 b의 제곱이라고 치환해보겠다는 거야. 얘를. 그럼 뭐가 되냐면 b의 제곱, x의 제곱, 그 다음에 a의 제곱에 y 제곱.
얘가 바로 뭐냐면 a제곱 b제곱이 되지. 그 다음에 양변을 a제곱 b제곱으로 나눠볼 거지. 그러면 드디어 이제 기본형이 등장해. 요거의 양변을 a제곱 b제곱 나누면 얘는 a제곱분의 x의 제곱, 그 다음에 b의 제곱분의 y의 제곱은 1. 요게 이제 뭐냐면 타원의 기본형이야. 타원의 기본형. 그럴 때 중요한 거는 타원에서 지금부터 중요해. 얘들아. 타원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물론 요 내용하고 그 다음에 지금 하는 내용인데 봐봐. 요 A, B, C의 의미를 알아야 돼. 요 A는 뭐였지? A는 꼭지점이었지. 장축 만나는 점. 그 다음에 아까 전에 C는 뭐였냐면은 C는 초점이 잡혀 있어. 가장 중요한 거. 타원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건 이거야. 거의 모든 문제 이걸 풀어. A, B, C의 관계야. 타원과 쌍곡선. 우리 다음 시간에 쌍곡선 할 건데 모조리 다 문제는 거의 이걸 풀는 거야. A, B, C의 관계 봐봐. 아까 전에 내가 펜이 여기 있을 때를 가정을 했지. 펜이 여기 있을 때 그거를 이용해서 장축의 길이가 이해가 된다 이렇게 했어. 이번에 뭐냐면 펜이 어디에 멈췄을 때 여기에 딱 있을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펜이 딱 여기 있어. 여기 딱 당겼어. 그러면 요 삼각형 무슨 삼각형 되니? 이등변. 그치? 뭐가 같아? 당연히 요 길이가 같아. 여기 같아. 그러면 봅시다. 요거 더하기 요게 뭐라고 했어 아까 전에? 장축의 길이 2a가 된다면 그러면 요 한쪽 길이는 얼마? a가 되겠지.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a면 요 길이도 a잖아. 길이 같다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요 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이 돼. 봅시다. 지금 여기가 현재 C라고 했어. C지? 요게 A야. 수직이잖아. 그럼 요건 뭐가 되겠어? A제곱 마이너스 C제곱라는 루트 붙인 거지. 그치? 그게 바로 뭐니? 루트 붙인 게 아니라 요 길이는 루트 붙인 거고 여기서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은 봐봐. 지금 뭐냐면 A제곱에서 C제곱을 뺀 거야. 그게 B제곱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요게 바로 뭐가 되는 거지? 요게 B가 된다고 할 수 있지. 이해가니? 근데 장축이 주황색 쓰는 거예요? 아니면 장축. 이걸 장축이라고 그러지. 요 쭉 이걸 장축. 긴 축. 이게 장축이지. 요게 단축이고. 근데 저게 A면 주황색이 A가 되잖아요. 요게 네. 요 길이? 네. 아니야. 요게 A인 거지. 여기 좌표가 A니까. 요 길이가 A인 거지. 여기서부터 여기 길이가 A지. 그치? 요게 2A니까. 장축의 길이가 2A니까. 그러면 요거의 합이 2A가 된다는 얘기는 그림이 조금 뭐 정확하지 않지만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다는 얘기야. 항상. 알겠니? 그럼 봅시다. 여기서 A, B, C의 관계식이 뭐가 성립이 되냐면 여기서 이거의 제곱, 즉 A의 제곱. A의 제곱은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이 반드시 성립한다는 거야. 이게. 여기서 B의 의미는 뭘까? B의 의미는 바로 꼭지점의 좌표지. 여기가 B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B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A, B, C의 관계로 풀어. 문제가 대부분이 뭐냐면 여기서만 두 개 하나 알려주고 하나를 구하는 거 항상 이런 형태거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봅시다. 이 좌우형 타원도 두 종류가 있어. 좌우형이 있고 그다음에 상하형이 있거든. 길쭉한 거. 걔는 초점이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되겠지. 이렇게 됐을 때는 타원이 이런 모양이 나오겠지. 이런 모양. 이런 모양이 나올 건데 이런 모양은 조금 차이가 나. 이따 한번 해볼게. 그러면 쉬었다가 우선 좌우형이 많이 나오니까 좌우형에서는 이러한 관계식이 성립이 된다고. A, B, C 관계. 그렇지. 그러면 실제로 예를 들면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푸냐면 이렇게 푼다는 거지. 그만. 필수 이제 8번 가볼까? 하나만 해볼게. 타원은 A, B, C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오늘 이거 안 갑시다. 오늘 온 김에 이거 그냥 외워버려. 뭔가 원의 방정식과 비슷하지 얘들아? 원의 방정식? 부모만 좀 있을 뿐이지. 필수제 8번을 한번 가보면 1번 한번 볼게.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초점이 지금 2루트 3,000마일.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루트 3,000마일 이렇게 되어 있고 장축의 길이 2A지. 우선은 봐봐. 얘가 좌우형이니 상하형이니 그것부터 판단해야 돼. 초점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
얘는 좌우형이겠지. 초점의 모습을 보면 좌우형일 거고, 그럼 좌우형에서는 장축의 길이 2a인데 그게 지금 현재 10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a 값은 얼마가 된다? 5가 된다. 이거 바로 구할 수 있지? 그렇지? 그러면 c의 값이 얼마인가? 이게 c잖아. 초점. c의 값이 얼마? 2루트 3이야. 그럼 우리가 b의 값 바로 잡아낼 수 있지. 요 관계만 알고 있으면. 그렇지. 피타고라스 이놈의 제곱 25는 이놈의 제곱 12지. 그 다음에 b의 제곱이 되니까 b는 뭐가 되냐면 루트 13이 되겠지. 그렇지 않니? 그래서 우리가 타원의 방정식을 바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야. a, b, c를 모두 구했으니까. 타원의 방정식 여기다 투입하면 되지? 어딨어? a, b를 구했으니까 a의 제곱 즉 25분의 x의 제곱 그 다음 b의 제곱 13분의 y의 제곱 이게 바로 타원이 된다. 이렇게 좀 친숙하지 않지? 다시 한번 봐봐. 그럼 요약해볼게. 타원의 정의부터. 타원의 정의 뭐였니? 두 개의 접점 즉 초점으로부터 거리의 합이 일정한 점들, 그치? 그 집합이고 내가 아까 실을 예를 들었지? 옷을 박은 다음에 실을 딱 한 바퀴 돌렸을 때 나오는 도형 거기가 타원이야. 그래서 그 딱 펜이 여기 위치했을 때를 생각해보자 이랬지. 그러면 실의 모습은 여기서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는 한 겹일 거고 실이 여기서부터 여기는 실이 두 겹일 거야. 그래서 여기 두 겹인 것 중에서 하나를 떼서 이리로 갖다 붙이면 결과적으로 거리합은 뭐가 된다? 요 장축의 길이의 합이 되더라. 그래서 거리합은 장축의 길이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요 지점을 별로 a라고 잡으면 요 지점 마이너스 a니까 장축의 길이는 2a가 되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표준형을 만들어 보기 위해서 도형을 한번 두 번 제곱을 해서 나온 결과가 바로 이놈이었지? 그리고 내가 여기서 이렇게 얘를 일부러 b제곱 치환했어. 왜냐면 a, b, c의 관계가 여기서 튀어나오기 때문에. 내가 얘를 b로 치환했을 때 이 b의 의미는 뭐다? b는 결과적으로 꼭지점의 좌표가 되더라 이거지. 그치? 그리고 요 a, b, c 관계는 여기서 탄생하지? 펜이 딱 여기 위치할 때 요게 이등변 삼각형이 되니까 요거 더하기 요게 2a가 돼야 되니까 요 한쪽은 반드시 a가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요 삼각형에서 우리가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a, b, c 관계를 유도한 거야. 요게 현재 c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a면 얘는 b일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문제를 요 a, b, c 관계로 풀어. 조금 이따 하겠지만은 우리가 봐봐. 좌우형이잖아. 좌우형. 여기 있는 게 봐봐. 이 제일 긴 거지. 빗변에 해당하잖아. 빗변. 직각삼각형의 빗변에 해당하는데 여기랑 장축 쪽으로 생각하면 돼. 장축. 장축이 지금 a잖아. 그러니까 a 제곱은 이렇게 시작해야 되고 이따가 우리가 상하형 해볼 거거든. 상하형. 이렇게 길쭉한 거. 그럼 이때 장축은 얘가 장축이 되지. 그러니까 그때는 뭐가 성립되겠어? 이거는 좌우형에서의 얘기고 상하형에서는 얘가 b제곱이 이렇게 돼. 이렇게. 얘가 장축이 되니까 b의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이런 식이 된다는 거지. 얘는 상하형에서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a, b, c 관계가 타원에 처음 나오지만은 다음 시간에 쌍곡선을 또 나오거든. 걔까지 배우고 나면 헷갈려. 쌍곡선은 또 뭐냐면 c는 이렇게 시작해. 헷갈려. 안 헷갈리는 방법은 쌍이잖아. 쌍. 나중에 쌍. c. 그렇지 않니? 얘는 쌍곡선에서 이게 성립해. c의 제곱은 나중에 하겠지만 다음 시간에 a 제곱도 쌍곡선은 항상 요놈이야 그냥. 그래서 제발 이거 운동 좀 하지 마. 쌍곡선은 c니까. c가 제일 길다고. 잠깐만 끌었다가 좀 문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 응.